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이제 1단계 무역 협상 스몰딜 쪽을 성공적으로 보는 낙관론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HLB는 뭐 내일이 거래 정지가 됩니다. 오늘 영상으로도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HLB 생명과학이 거래 정지 당하면서 내일 거래 정지되는 거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주도주가 미래다. 주도주가 미래라는 것은 곧 수급을 봐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지 하나 해드리면은 이렇게 질문사항 같은 거 올려주시고 이제 종목 진단 같은 거 질문해 주시는 분들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좋아요와 구독 있으니까 눌러주시고 밑에 본문에 피드백 신청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해서 양식에 맞게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양식에 맞게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본문이 안 보이니까 요거 터치해 주시면 돼요. 제목을 한번 터치하시면 요 본문이 보입니다. 터치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미증시 뭐 낙관론 펼쳐지면서 하락을 좀 완화시키는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전일 하락에 대비해서 뭐 강보합 정도 유지를 해줬다. 뭐 큰 상승은 아닙니다. 지금 들어오는 소식들 계속 들어보시면은 EU에서는 이제 브렉시트 쪽의 완화 우려감이 완화되고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는 뭐 이슈를 간단히 보면 트럼프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1단계 협상 성공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굉장히 낙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언제 어디서 공격할지 모르는 트럼프긴 하지만 이렇게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증시에는 그래도 훈풍을 불어오고 있다. 그리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의 경우는 약간 신중한 발언을 합니다. 원래부터 이 사람은 중국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장 세운 겁니다. 그래서 뭐 11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1단계 합의 서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이 1단계 합의에 어디까지 아직 서명을 안 했으니까 어디까지 조항을 삽입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중국에서는 이제 지적재산권 정도는 어느 정도 뭐 하지 않겠느냐라고 돼 있고 이제 금융서비스 쪽에 금융시장 쪽에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왔었죠. 구체적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지적재산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존에 좀 민감했던 부분 중에서 디테일한 부분에 서로 이제 뭐 교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계속 꾸준히 하지 않을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로스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더 비관적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11월에 스몰딜 당장 급하지 않다. 무조건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내용도 중요합니다. 근데 합의를 안 하면은 주식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흔들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도 좋고 합의도 되는 게 가장 뭐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뭐 당연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들로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장 낙관적인 말을 했습니다. 양국이 무역 협상하는 게 순조로울 경우 커들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말씀드렸죠. 12월 관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2월 관세 부과도 철회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에 12월 관세 부분 이게 가장 낙관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다. 근데 아직 정해진 건 없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뭐 합의가 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면 될 것 같다. 보시면 되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으로 하방향으로 이제 내려갔다가 나스닥은 그래도 아래 꼬리를 달았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점 매수가 들어오네요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새벽에 나스닥은 좀 더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전일
시초가를 넘어가는 흐름, 약 1% 가까운 0.91%의 상승이 나왔다. 이 흐름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90포인트 턱 밑까지 붙여놨습니다. 2088.86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상승을 했고, 자연스럽게 뭐 전기전자를 비롯해서 뭐 셀트리온이 오늘 좀 강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안 오르는 업종이 없을 정도로 다들 뭐 좋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종이목재 정도만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다 상승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뭐 특정 섹터가 뭐 너무 혼자 끌고 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양호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바이오 섹터가 뭐 아예 주도를 했죠. 장막판에 조금 사그라들긴 했는데 1% 상승 유지하면서 655포인트, 65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수급 동향을 봐야 된다. 오늘 수급이 아주 멋진 수급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기다렸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소폭 매수,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매도하지 않았습니다에 의의를 두면 되고, 개인 투자자가 5천억 이상 매도를 했으면은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했다는 뜻이죠. 금융투자가 주도적으로 매수했다라는 부분은 약간의 불안 요소는 있어요. 단기적인 자금도 있고 뭐 프로그램 자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매수했다라는 거 뭐 나쁠 건 없죠. 그리고 연기금이 1,500억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이 돌아왔다. 그래서 코스피는 연기금이 돌아왔고 금융투자가 강하게 매수했고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왔다. 외국인은 큰 금액까지는 아니다. 대신 외국인은 최근 추세가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 쪽에 집중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조금 쉬는 듯 관망세를 보이는 듯 했는데 오늘 1,500억이라는 아주 큰 금액을 매수했습니다. 코스피의 1,500억과 코스닥의 1,500억은 개념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1,500억이면은 그냥 조금 매수했네요 정도 수준이고 코스닥에서 1,500억이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을 매수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코스닥 시장에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큰 자금을 넣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의미 있는 매수가 들어왔다. 뭐 이게 공매도의 환매가 됐건 의미는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코스피 시장과 연관되어 있는 이 선물 옵션 시장에서 선물이 또 만계약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그러면은 글로벌 이제 훈풍을 이어받아서 미국과 유럽에서 온 훈풍을 이어받아서 만계약을 매수했다. 상승 포지션을 구축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이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주식 매수, 코스닥 주식 매수, 선물 매수 다 상방향이죠. 그것도 금액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다 큰 금액이 굵직한 금액이 들어왔다. 옵션 동향을 보면은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수로 양매수 들어오면서 위아래를 다 열어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옵션만 보면 그런 거고요. 금액 자체는 이제 풋옵션 하방향이 조금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라고 보시는 분들은 합성으로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선물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왔죠. 주식 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주식은 뭐 큰 금액 아니니까 선물만 볼게요. 이 1만 계약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돼요. 해지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풋옵션을 일부 매수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상승할 걸 예상하고 선물로 큰 금액을 넣어놨어도 혹시나 하락할 때 대비해서 보험 들어오는 거 이건 버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승할 경우.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지수가 한번 출렁이면은 여기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거죠. 풋옵션으로. 그래서 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승할 경우에는 버리는 붓이에요. 그래서 뭐 프로텍티브 풋 전략이라고도 하는데 뭐 그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을 들으는 정도다. 하방향을 원하는 게 아니다. 오늘 수급은 정말로 코스피, 코스닥, 선물 옵션 다 극상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긍정적인 수급입니다. 단발성, 하루짜리가 아니고 이게 연속성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처럼 큰 금액이면 좋겠지만 큰 금액 아니더라도 적당한 금액이더라도 연속성 있게 매수가 들어오면은 특히 주도주 계열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을 수 있다. 정말 아주 좋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경우 5만원 위쪽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며칠 소화하지도 않았는데 또 벌써 위쪽으로 한번 치고 갔습니다. 51,200원까지 올라갔는데 뭐 더 강력하게 치고 가진 못했어도 이 정도만 해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21선이 올라오다가 약간 주춤하는데 여기서 한번 치고 올라가면서 빠르게 5만원 위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을 만들고 있죠. 좋은 겁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한번 치고 올라가면은 살짝 쉬어도 5만원일 거 아니에요. 조정을 받아도. 그러니까 조정받기 전에 혹은 상승 추세를 만들려고 할 때 항상 위쪽으로 먼저 이렇게 올라가 주는 게 굉장히 좋다. 여러분도 기분 좋으시죠? 좋은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 5만원 이하로 내려와서 21선 터치가 나와도 5만원은 회복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21선까지 안 내려오고 그냥 가는 게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뭐 생각보다 더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금요일날 하락이 나왔었는데 여기는 오늘 반등 2% 반등은 나왔는데 요거는 자율등락 구간이다.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어요. 요 8만원 위쪽으로 넘어가야 되고 82,000원 가급적인 83,000원까지 넘어가서 안착해주는 게 더욱더 많이 올라갈수록 신뢰성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요거 신뢰도는 조금 떨어져요. 61선 올라탄 것만 해도 장한 일입니다. 일단은 21선 올라타고 82,300원 구간을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까지도 좋은 모습, 반등이 나오는 모습, 그리고 셀트리온이 오늘 영웅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18만원 요 구간에 있을 때 셀트리온이 18만원 이탈 안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계속 건드리면은 한번 이탈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만 7, 8천원 정도까지는 올라가 줘서 안착하는 게 추후에 조정이 한번 나올 때 하락이 나와도 18만원을 유지해주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한 차례, 두 차례에서 올라갔습니다. 원하는 목표치까지 올라갔습니다. 18만 8천원 뭐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좀 조정받아도 안심입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보면 입이 방정이죠. 말씀드리자마자 조정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18만원 지지력 테스트가 나왔고 셀트리온도 좋은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삼성전자 5만원처럼 5만원 구간에서 이렇게 있었으면은 이렇게 한 차례 밀릴 때 21선 지지력 테스트 받고 올라가는 거를 상상해야 되잖아요. 이게 딱 그려지잖아요, 모양이. 그런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21선을 터치하지 않고 나는 이 가격 저항 돌파한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위쪽으로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21선의 힘은 나중에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셀트리온이 지금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셀트리온보다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HLB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먼저 올려드렸었죠. 제가 오늘 종가쯤에 종가를 보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 이슈는 바로 앞 영상을 보면 되는데 18만 참 재밌습니다. 18만 800원 되면서 내일 거래 정지입니다. 18만 700원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800원 되면서 종가관리 쪽으로 20만원 돌파 시도가 나왔어요. 오늘 장중에는 20만원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1위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잠시 1위를 했습니다. 오늘 1위까지 한번 맛을 보고 진양권 회장이 코스닥 시총 1위가 목표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오늘 일단은 한 번은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만원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종가 안착이 중요합니다라고 했는데 내일 거래 정지당할 거면 차라리 이 위에서 마감을 해서 정지당하는 게 더 좋은 건데 조금 아쉽네요. 종가 관리 차원도 있고 여기 저항 구간도 있고 해서 사실 큰 저항은 아니죠. 여기는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큰 저항이 있을 수는 없어요. 이 구간은 그냥 차익 실험 물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밑에서 25,000원 단위로 의미를 만들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제 상한가 간 다음에 오늘 갭상승으로 17만 5천원 구간을 넘어가 줘야지 추가적인 강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20만원 저항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이 올라가서 안착할수록 좋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그래서 오늘 기대를 좀 해봤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어차피 거래 정지당할 거면 최대한 위쪽에서 정지당하는 게 좋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마감에 종가관리 하던 세력들도 좀 아쉬웠겠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 뭐 HLB 등등 이런 종목들이 뭐 강세를 보였고 헬릭스미스도 강세를 보였는데
10만 원 여기 돌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10만 원 돌파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절반의 성공인 거죠. 절반. 오늘 이제 뭐 반등이 나오고 거래량도 실어주고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뭐 요것도 따로 하나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키스톤 리조트에서 열리는 키스톤 심포지아에 참가한다라고 장중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징주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슈로 10만 원 돌파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다 같이 이렇게 동반해서 윗골이 달고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성공, 10만 원 안착 못한 거는 아쉽습니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10만 원을 넘어가야지 위쪽을 좀 바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에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 흐름 자체가 좋아지고 있고 이 흐름은 수급으로 이루어진 거죠. 수급이 좋아지고 있고 이 수급은 조금 더 좋아지려면은 미국에서 FOMC에서 이번 달에도 이제 금리 결정 쪽에서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면은 가능성은 높게 나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면은 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HLB가 프리 NDA FDA 사전 미팅 쪽으로 좋은 이슈가 나오면은 대화가 잘 되면은 또 한 번 정도는 바이오 쪽에 훈풍을 불어올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 혹은 만약에 거기서 밀리면은 재료 노출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이 매수 구간을 찾는 과정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일 날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있고 뭐 이슈들이 많이 있네요. 뭐 현지 시간이니까 25일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HLB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슈들이 순서대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금리 결정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확인하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